자, 현대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약품은 코스피 종목이죠. 그렇게 크게 유명한 종목은 아닌데요. 자, 이거 굉장히 오래된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상장된 지가 좀 있으면은 50년 되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옛날부터 있던 회사죠. 자, 현대약품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꽤나 이 종목, 이 회사 역시 굉장히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유명한 제품이 있죠. 현대약품에 미에르파이바, 현대 물파스, 그 물파스 있죠. 우리 이렇게 바르는 거, 버물리 이런 거. 요게 이 현대약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최근에는 또 이게 탈모 치료 쪽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뭐 TV 광고에는 탈시린 가지고 이게 김성주하고 안정환이 선전하는 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제품평이 굉장히 좋은 탈모 치료제 마이녹실 시리즈를 또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량신약이라든가 일반 의약품 이런 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신약을 개발 못할 정도의 회사는 아니야. 그렇다고 이제 뭐 그렇게 큰 돈을 버는 회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장된 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겨우 1,1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죠. 그런데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에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죠. 피임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임신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나올 때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이런 흐름들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아까 탈모는 얘기 드렸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죠. 현대약품 차세대 항암제 USP1 저해제 국가 신약 개발 사업 과제 선정. 항암제도 이렇게 해서 이쪽에 항암 관련해서 요것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여기도 ADC도 나올 겁니다. 이노비진 바이오와 ADC 공동 연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꽤나 나름 다양한 재료에 엮여 있는데도 주가가 못 올라가죠. 자, 앞서서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얘기를 드리면서 그간에 제가 이 제약바이오를 대하는 우리 기관들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퍼부하죠. 틈만 나면 제약바이오제 이 기관들, 이 나쁜 놈들, 그러고 기레기 나쁜 놈들 요걸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뻥튀기 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약바이오들 회사들 같은 경우가 신약을 개발을 하자라고 하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다 보니까 결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제도상으로 법차선 걸리게 되면 관리 종목 편입이 돼버리고,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고 그러면 또 관리 종목 편입했다가 또 신용이 떨어져 가지고 자금을 못 들여오고, 이런 흐름이 들어서 관리 종목 이렇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개박살 나버리고요. 카티 치료제 분야에서 선두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 이 앱콜론 같은 경우도 이 꼬라지가 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이 꼬라지가 났다가 이제 이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주가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이런 그림들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라고 해서 계속해서 부풀릴 만한 요소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상으로 이거는 결국에는 이걸 해결을 하자라고 하면 정부에서 제도적인 개선도 있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회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이런 적극적인 면이 모자라는 아주 자업자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만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이 같은 경우 보실까요? 지난달 뉴스인데요. 사라져버렸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밝힌 이제 보고서, 분기 보고서에 나오는 약품 연구 개발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 계량신약들이 많죠. 노인성 질환, 그 다음에 내분비 순환기 질환 이런 거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분야의 전문 분야인 피임 요거도 있고, 신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이런 게 있었는데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여기 임상 유럽 종료됐다. 임상 이상 들어가는 IND 승인이 FDA에서 나왔다. 2020년 5년간 내내 없다가 아무 얘기 없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어디 갔어 이거? 내용 어디 갔냐고.
자, 어디 갔냐 이거야. 개발 지연이냐 개발 중단이냐. 그래가지고 이거 주가 끌어올릴 때 같은 경우에는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핵심 프로신 성장 동력 이래가지고 막 잡아 집어넣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 당겨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없어 뒤가 결과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자주 노출되는 이 유명한 종목들 증권사 쪽에서도 분석이 많이 나오거나 뭐 알테오젠, 리가캠, 에이벨바이오 이 유명한 종목들 같은 경우 말고 요런 이 아래로 내려가는 쪽에 같은 경우에 혹은 뭐 예를 들자면 뭐 이 원래는 제약바이오를 하지 않다가 제약바이오로 넘어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죠. 방금 전에 나갔던 이 HLB 같은 경우 원래 뭐였죠? 조선주요. HLB 원래 조선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젠백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요 반도체주로 구성이 되어 표기가 나오고요. 젠백스 지금도 이렇게 반도체로 나오잖아요. 코스닥 기계장비 반도체 업종 이렇게 자 매출을 요건하고 이런 거를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분리돼서 빠져나갔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예전에는 바이오 잘 나간 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이오로 이렇게 전환하는 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플러스 원래 셋톱박스 하는 회사였죠. 이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도 있죠. 스킨부스터 이런 것들도 있고. 그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의료기 바이오 쪽으로 이제 돌아 들어가는 이런 분들하고 없어. 그래서 뭘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하겠다. 우리가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돌아 나오겠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는 나오고. 여기는 또 이번에 또 이제 AI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갔었는데 다음이 없어. 어디 갔어? 그 뒤가. 없어요. 얘기 나오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반짝하고 그래서 신약 개발해가지고 뭐 하겠다 그러면서 막 시장 향후 시장이 무슨 20조 시장으로 성장을 들어가고 그래서 잔뜩 막 대박 칠 것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세력 끼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는 뒤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실행이 없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은 굉장히 작은 종목이지만 중간 사이에도 이렇게 해서 테마타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얘는 그래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런 시세들이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나오던 종목입니다.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탈모에도 걸리고 있고 항암에도 걸리고 그 다음에 임신 쪽 임신하고는 이런 쪽에도 걸려 들어가고 이렇게 이슈가 걸려서 사이사이 이렇게 나오는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서 결국에 자업자득으로 최근에 이게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테마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양치기가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흘러내서 제약바이오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줄줄줄줄 밀려내니까 이런 흐름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이 되는 케이스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에도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거 반짝하는 시세에 들어갈 때 그것만 보셔가지고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결코 좋은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반짝하는 쪽의 시세만 쳐다볼 게 아니고 이거는 오랜 기간상을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관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 얘기 들으지 않습니까? 이 올릭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을 이걸 어디서부터 얘가 어디서부터 다뤘는지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어디서부터 이거 계속해서 이 종목이 돌아 나올 때를 어디서부터 추적을 했는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들. 이 종목을 언제부터 추적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그어놓고 계속해서 추적한 거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죠. ABL바이오 보로노이 에이프릴 얘들은 전부 상장 때부터 계속이고요. 상장 전서부터 이미 기술 이전에 대규모 기술 이전을 하고 들어온 회사들이거든요. 이 ABL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장 전에 이미 1조가 넘는 기술 이전을 하고 그리고 시작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렇게 노리던 종목이고요.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노리고 들어간 종목이고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거 시세 나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이런 거 못 잡아요. 이렇게 크게 시세에 중간에 그렇게 빛나게 번쩍번쩍 하는 거 없이 크게 이슈 나오는 것도 없이 이렇게 200%씩 오르지 않습니까? 어디서 잡아 이런 거를. 이 종목에서 상세하게 알고 이게 어떤 종목인지 이런 거 평가를 받고 이렇게 있어야 이런 종목을 잡아낼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예, 상장 처음부터 이거 계속해서 본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거. 보로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반짝하는 거 그것만 봐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지켜봐야 저런 애들 같은 경우에 어디 가냐 이거야. 안 나와. 회사식에서도 얘기 안 하고요. 빼야죠 그러면. 반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우리가 뭘 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고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고 잠깐 뛰고 그냥 빠져나가는 회사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회사 저 밑에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시가총액 1000억짜리 무슨 500억짜리 700억짜리라고 전부 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한탕 해먹고 끝나지 이런 건 아니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GSD 같은 종목들 저 밑바닥에 있을 때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저 밑바닥에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GSD 같은 종목들도 그러고요. 바이오 쪽에도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노리고 들어가고 그런 거 같은 경우 계속해서 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찬스가 왔을 때 이렇게 제대로 이거 계속 들고 있죠. 지금도. 조기세 들어간 거 마지막에 이거 무지성 매수 종목들 걸려 들어가면 사면 됩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들어갔던 거 이거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계속 보유 중입니다. ABL 보로노이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보로노이가 112% 수익이고요. ABL 바이오가 109% 수익이네요. 여기 보로노이는 1%고 여기 0.86이고 역시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보로노이가 이렇게 해야 이런 데서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앱클론 뭐 이런 거 쭉 다 잡아드렸잖아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하는데 거기서 들어가 가지고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목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가 특징주 뭐 뉴스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서 반짝하는데 거기서 이야 그러고 들어가면 딱 뒤통수밖에 딱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된 거죠. 대부분의 하위 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이 더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이오도 일반 바이오가 이게 똑같이 예를 들면 이제 앞쪽에 다 실적 안 나오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과정 자체에서 이런 될 놈들 같은 경우에 이런 되는 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선 과정에서 적자가 나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걸 까서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임상 3상 가고 있고 2상 가고 있고 3상 가지고 있고 그 앞쪽에서 또 기술 이전 먼저 들어갔다는 애들 기술 이전 나가고 그 다음 파이프라인에서 또 들어가고 그 다음 파이프라인에서 또 들어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도 그래서 나가고 그 뒤에 파이프라인 냉라자 레이저 티닙에서 번 돈 가지고 그걸로 그 뒤에 파이프라인 4개의 파이프라인을 그 뒤에 진행을 시켰죠. 4개의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올라 들어가고 이래야 제대로 된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제약바이오를 단타 반짝반짝할 때만 집중해서 가지시는데 제약바이오말로 진짜로 반짝반짝하는 쪽에서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내용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오랜 시간을 투여를 하고 요것이 이제 제대로 전달되는 시장에 제대로 전달이 돼야 뭐가 성과가 나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못 하시게 되면 그죠? 바쁜데 언제 해? 그냥 뭐 약 이름하고도 헷갈리고 뭔 내용인지도 몰라. 그러면 이런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의 도움이라도 꾸준히 계속 받으셔야죠.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저가인 종목들 이런 것들 다 찾아서 알려드리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요거 굉장히 낮은 주가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 알려드렸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여기 오르게 들어가시면 저처럼 이렇게 바이오 쪽에 특화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보는 분들 말고 또 반도체를
드립다 열심히 보는 분도 있고 2차 전지를 드립다 열심히 쳐다보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과 딱 찬스 나오면은 놓치질 않죠. 그런 거. 지난달에 나왔던 치고 들어온 찬스 같은 경우 그런 거 안 놓치거든요. 내가 그거 2차 전지 돌아 나오는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K점 지나간다라는 뉴스 나오고 판매 실적 올라 들어가고 이런 거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제 수급만 돌아서 나오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찬스에서 그건 놓치겠냐 이거 안 놓쳐요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각 분야별로 특기를 가지고 있고 접근법 다른 단기, 중기, 스윙 다 다른 분야들이 전문가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여서 종목들 각자 이런 종목들 잘 찾아서 이런 종목들 포인트 올리면 찾아가 매수가, 매도가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냥 퍼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